안녕하세요. 4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사연을 들으러 찾아오곤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이미 이혼도 했겠다. 어찌 보면 다 끝난 일인데 굳이 들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 분이 안 풀려서 말이죠. 전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좀 듣고 눈치도 채고 그래서 욕 좀 해줬으면 싶기도 하고. 좀 유치한가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31살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결혼에는 원래 그다지 뜻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상대 남자가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기도 하고 잠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따금씩 호칭이 참 불편해요. 전 남편 부르기도 그렇고 남편이라고 부르자니 괜히 성질나고.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 간결하니까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친구가 소개팅 할 거냐 물었을 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소개팅에 나올 사람이 혹시 연애 상대를 찾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원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사람 앞날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며 연애하다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러대요. 하지만 저는 괜한 원망을 듣는 건 한 번이면 족하다 싶어서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나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온갖 막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자기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억울했던 게 그 당시에도 저는 결혼에는 뜻이 없었고 남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애 초반 때부터요. 하지만 남자가 말하길 사귀다 보면 제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답니다. 자기가 잘해주면 생각을 고쳐먹을 줄 알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그때 너무 질려버려서 이후로 결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남자하곤 아예 얽히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하는 친구가 중간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니 당연히 나가기가 싫었죠. 하지만 친구는 이미 제 사진을 상대 남자에게 보여줬고 그쪽에서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한다며 나중엔 거의 사정을 하는데 제 다짐도 다짐이지만 친구를 더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온다 생각하고 나갔다 오겠다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마침내 남편과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특출난 매력은 없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 성격이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고 모난 구석이 없었죠. 가끔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게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어떻게든 저랑 좀 더 같이 있으려고 나름대로 한 노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좀 감동이기도 했고. 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역시나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두어 달쯤 만남을 이어가다가 제가 이쯤에서 그만 만나자 했어요. 계속 만나봤자 서로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도대체 왜 결혼의 뜻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없다. 그래서 아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닌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던 남편이 자기도 솔직히 말하겠다더니 자기는 아이를 못 갖는답니다. 20대 때 사고를 당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지 않았냐고. 우리 둘 다 서로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하는데. 솔직히 친정에서는 제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가기를 바라셨어요. 짐작컨대 저희 부모님도 일단 어떻게든 제가 시집부터 가서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지 않겠나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죄송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남편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대요. 친정부모님껜 죄송하지만 남편의 불임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이었고요.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따질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나 일찍이 시집간 사촌 언니가 1년 만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질 만큼 시집살이로 마음고생하는 걸 듣고 봤던지라 나름대로 시댁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더러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는 막연히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구나. 그러니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할 뿐이지만 아무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저희 친정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 가지로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형님한테 있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론 아주버님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외도를 하셨고 그걸 알게 된 형님이 이후로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형님이 하소연하기로는 자기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애아빠,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자기를 여자로 봐주질 않더랍니다. 게다가 형님이 참고 살려는 이유는 시조카들 때문이었다는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어디 가서 무슨 재주로 벌어먹고 살겠냐고, 그러니 막말로 지가 안 참으면 어쩔 거냔 식으로 걸핏하면 형님을 무시했나 봐요. 아무튼 부부 사이의 일은 결국 부부만 아는 일이라지만 결국 형님의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아주버님이 양육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시조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시부모님이 시조카들 양육을 도와주셨고 일 없는 주말에는 아주버님이 도맡아서 한다 들었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남들이 보통 조카들한테 하듯이 이따금씩 맛있는 거 사주고 어린이날이나 생일이면 선물 하나씩 사주는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무렵 만나는 여자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조카들한테 좀 소홀해졌나 봐요. 그리고 그 부담이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하고 제가 어머님한테 그래도 감사했던 건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저를 부르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어머님이 시조카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잦아지셨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셨으니 시조카들, 그것도 5살, 7살 남자아이들을 혼자 보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테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언젠가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퇴근했니? 뭐하니? 애들이 작은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래. 어머님 말동무도 해드릴 겸 좀 도와드리고 오자고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들리곤 했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평일에 한두 번, 주말에 한 번, 그렇게 한 3달 가까이를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국 지치더라고요. 특히나 하도 저녁만이라도 먹고 가라셔서 가면 아주버님이 귀가할 때까지 저를 못 가게 하셨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이런 건가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조카들한테는 계속해서 작은엄마가 와서 너무 좋지? 작은엄마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 작은엄마랑 다음엔 어디 가자고 할까?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이지 너무 부담스럽고 나중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새벽 2시인가? 큰애가 아프다면서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아주버님은 애인이랑 캠핑 갔다고. 너무 열받아서 그 전화 그대로 남편한테 넘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큰애가 그러더랍니다. 작은엄마랑 병원에 같이 가면 나을 것 같았다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큰애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곤 믿지 않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한테든 아주버님한테든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줘. 왜 자꾸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네. 좀 이해 좀 해줘라. 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라고 너 하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한 가족인데 서로 좀 도와가며 지내야지. 어떻게 딱 선을 그냐? 게다가 생각을 좀 해봐. 형이 일단 그 여자랑 빨리 결혼을 해야 너도 우리 어머니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협조를 좀 해줘야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 전에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니까.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너는? 솔직히 어머니랑 비교하면 네가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고생은 우리 어머니가 다 하고 계시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무 빡빡하게 따지지 마라 좀. 이 집안의 여자라곤 어머님하고 너하고 둘뿐인데 어쩌겠냐 그럼?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다. 너 정말 고생한다. 그런 인사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토록 뻔뻔하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덕분에 그나마 마음 한켠에 있던, 그래도 내가 작은 엄마인데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나 하는 그 찜찜함도 전부 날아가 버리대요. 게다가 이렇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주버님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아주버님 애인이란 사람이 시조카들 때문에 재혼하기를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쪽은 초혼이라서 부모 반대가 완강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시면서 애들 거취 문제야 뭐 가족 간에 상의를 해서 차차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하시는데, 아니 멀쩡히 애 아빠가 살아있는데 무슨 애들 거취 문제를 가족 간에 상의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건지 이래저래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어이없게도 윙크를 하면서 재수씨 잘 좀 부탁해요 이러는데, 순간 욱해서 뭘 부탁하냐 했습니다. 부탁하지 마시라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요. 그리고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 핸드백이랑 차키만 챙겨서 식당에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쫓아나와서는 너는 좋은 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형 애인 쪽에선 당연히 꺼려지는 자리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왜 우리가 우리야? 아주버님이나 우리지. 막말로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시던 못 하시던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뭘 잘 부탁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 왜 자꾸 나한테 눈치를 주셔? 그렇게 시조카들이 안쓰러우면 당신이 챙겨. 당신이 하면 되잖아. 작은 엄마보다는 작은 아빠가 더 가까운 거 아니야? 핏줄인데? 막말로 어머님이 시조카들 문제로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한 적 있으셔? 넌 뭐 그런 걸 지금 따지고 드냐?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드리고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웃기고 있네. 사과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지금 하게 생겼니? 분명히 우리 두 사람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 했고 그 약속 하나 믿고 한 결혼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도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 생신날 제가 보인 행동은 시댁 식구 모두에게 제 생각이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저에게 시조카를 맡길 생각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서로 속내가 다 드러나서 그런가 아주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어머님 생신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큰애에게 핸드폰이 생겼는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큰애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작은엄마 뭐 하세요? 작은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작은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들이 전부 어머님이 시켜서 시조카가 보냈다 싶었기에 무시해버릴까 싶다가도 혹시나 일말의 가능성으로 시조카가 자진해서 보낸 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조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애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이지 문자 하나가 올 때마다 온종일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으로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다간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국 시조카에게 앞으로 작은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작은아빠한테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작은아빠가 작은엄마한테 전해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이후로 시조카가 남편에게 문자를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조카가 단단히 상처를 받아서 안 한 거라는데, 그 내막을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배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구나 싶었던 때였습니다.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오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어느새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하고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지만 적어도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여는데 저는 순간 제가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관에는 아이들 신발이 놓여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저는 그 아이들이 바로 시조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쟤들이 여기 왜 와 있어?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쟤들 못 보신대. 정말이야? 그럼 일단 병원부터 모시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병원은 알아서 가시겠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걱정이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왜 쟤들이 우리 집에 있어? 아직 그 집에 아버님도 계시고 아주버님도 있잖아. 남자 둘이서 쟤들을 무슨 수로 보냐? 아니 아주버님이 애 아빠인데 왜 애들을 못 봐? 그리고 당장 주말 지나면 당신도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쟤들을 누가 본다고 데려왔냐고. 그래서 말인데 회사에 휴가 좀 내. 누군가 한 명은 쟤들 봐줘야지. 그럼 당신이 내던가. 억지 좀 쓰지 마라. 너가 봐야지 내가 쟤들을 어떻게 보냐? 야, 그리고 왜 작은엄마라고 부르겠냐? 엄마 없으면 대신 엄마 역할을 하라고 작은엄마인 거야. 엄마 소리 듣는 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듣는 건 줄 알았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까부터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 작은 엄마가 무슨 엄마 소리야, 엄마 소리는? 그리고 내가 언제 작은 엄마 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네, 진짜.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제가 시조카드를 떠안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튿날 새벽 남편과 시조카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때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집을 나오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야 하나 싶었지만 동시에 어물쩍거리다 시조카들하고 마주치면 또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한테 저희 부부가 큰 소리 내는 걸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에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나니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냐 묻길래 친정이라고. 시조카들 문제 해결할 때까진 난 친정에서 지낼 테니 그런 줄 알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남도 데려다 키우던데 너는 뭐가 문제야? 넌 모성애라는 게 없냐? 네가 그러고도 여자야? 진짜 정 떨어진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모성애고 뭐고 내가 애시당초에 낳을 생각 없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이제 와서 나더러 시조카를 키우라고 하면 내가 그래 알겠어 하고 키울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뭐 여자 맞냐고? 아무렴씨 없는 너도 남잔데 내가 여자가 아닐 리가 있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입 조심해라. 당신이 먼저 시작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엄마 소리 더는 듣기도 싫어. 아주 이골이나. 작은 엄마고 뭐고 나 안 할 테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하겠다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시켜.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사람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주기를.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몰라도 남편 말대로 회사에 일단 휴가는 냈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 몇몇을 만나 상담도 받고 나름대로 전략도 세워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 허리가 났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를 거예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그 애인이란 여자한테는 아주 절절매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뭐나 되는 거 마냥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대지. 그런데 정작 애들은 그 여자는 자기들 아빠를 뺏어간 여자라고 생각해서 따를 생각이 없고 말끝마다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면 영락없이 애들 엄마 노릇은 제 몫이고 그 여자는 형님 놀이나 하게 생겼더라고요. 호랩이 될 뻔한 아주버님을 살려준 구세주놀이는 덤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꼴을 보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언제 그런 날이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가 자기를 모욕했다며 명예훼손이네 어쩌네 됐는데 부부싸움하다가 막말 좀 한 걸로 명예훼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고작 그런 이유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마당에 뭘 질질 끄냐고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고 갈 길 가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저희 이혼을 말리대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하지만 곧 죽어도 시조카드를 다시는 안 맡기겠단 소리도 안 하고 설령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도 이미 저희 부부는 깨진 그릇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그 여자도 헤어졌다는 소식을 다름 아닌 어머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제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될 걸 일을 다 그르쳤네 하시더니 급기야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종이 쪼가리 하나 날라온 것도 없고요. 솔직히 아주 가끔 시조카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작은엄마 하면서 따르던 걸 생각하면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직 제가 매운맛을 덜 봐서 그런 걸까요? 그냥 왜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나 싶은 게 아무쪼록 아주버님이 그놈의 사랑 타령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을 먼저 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